실제 앞부분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룰 때 실제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하는지, 데이터의 표현 처리 중에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는 정수, 실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의 처리 중에 첫 번째,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수 자체도 양수, 음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음수까지 생각하면 조금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부호가 없는 흔히 양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가 없는 정수, 양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꿔서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10 더하기 15는 25 이렇게 더하는 그러한 연산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사용할 뿐이지 사칙 연산은 기본적으로 십진법 연산과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즉 가장 오른쪽 비트를 LSB라고 합니다.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LSB부터 하나씩 비트를 더해서 더한 자리에서 자리 올림, 예를 들어 5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자리 올림이 안 발생하지만 5 더하기 6 같은 경우는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해서 1이 두 번째 자리로 가서 11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 올림, 그 LSB의 바로 위, 그 상위 자리로 하나씩 올려주는 연산을 하면서 사칙 연산을 특히 더하기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상위 자리로 하나씩 올려주는 그 일을 캐리 비트라고 합니다. 예, 여기 예를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십진수, 여기 밑에 10이라고 하는 십진수입니다. 십진수 10과 138을 더하면 148이 되죠. 예, 이게 이제 10을 이진법으로 바꿔주면 0000 10 1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8을 십진수 138을 이진수로 바꿔주면 1000 10 10이 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더하냐 봤더니 0과 0을 더하면 0이 되죠. 마찬가지로 1과 2를 더하면 2가 되는데 2는 이진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2를 이진수로 바꾸면 1, 0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진수만으로 더하기를 한다면 1과 2를 더하면 0이 되고 한 자릿수의 상위 자리로 K비트 1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1, 0, 0을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실제 상위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자리 올림은 발생하지 않고 1, 0, 0이 더한 1이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같은 1, 0을 더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위 비트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고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1001, 0100이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1, 0100은 십진수로 해석하면 십진수로 변환하면 148이 되고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면 14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0110, 10, 10과 10, 11, 00, 12를 더하는 이그젠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각 자리에 해당하는 비트별로 더하고 만약에 상위 자리로 올라가는 자리 올림이 발생하면 그 캐리빗은 상위 자리에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A의 예와 다르게
요 B에서는 맨 자리가 가장 높은 여기서는 이제 8번째 자리죠. 8번째 자리에서 하나의 자리울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가정은 8개의 비트 스트림을 2개를 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리울림으로 인해서 하나의 비트가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위 비트는 한 비트를 추가하면 되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트 자체를 딱 제한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워드, 그러한 그릇 자체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의 값이 추가로 발생, 여기서 이제 상위 비트죠. 상위 비트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현상을 컴퓨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 즉, 지금 8비트 내에서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 결과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9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처음 주어진 8비트보다 추가적인 비트가 필요하고 이러한 현상을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오버플로우는 뭐냐?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진법을 이용한 덧셈 연산에서 그 결과가 정해진 비트, 앞에서는 8비트였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을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에서 연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뭐 상위 비트가 발생하면 그 위에 비트로 이를 올려주고 거기서 또 계산하고 했는데 공교롭게 맨 마지막 아까 LSB의 반대는 이제 most sequent MSB라고 합니다. 가장 자리가 높은 MSB에서 상위 비트로 올라가는 자리 올림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연산을 했지만 이 결과값을 주어진 8비트 내에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런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실제 8비트 안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2개의 값을 더한 게 이런 식으로 0001, 1101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 285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딱 했을 때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이러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85가 아닌 29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MSB를 가장 큰 자리, 그래서 비트가 있으면 여기를 LSB, 여기를 MS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부호가 없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부호가 있는 부분에서는 즉 뭐 음수가 될 수 있겠죠. 양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고 이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 양수, 음수를 표현하고 그 이해의 값은 절대값이죠.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MSB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 0부터 떨어진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표를 통해 살펴보면 0, 11 같은 경우에는 3이죠. 그리고 0, 10 같은 경우는 2고요. 0, 0 같은 게 0이 되겠죠. 네. 아까 MSB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통해 0부터 떨어진 그 절대값, 거리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비트를 제외한 요 두 번째, 세 번째 비트를 통해서 이 절대값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
비트는 3개지만 실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0, 01, 10, 11 해서 0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4가지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호라고 했기 때문에 00과 00은 0이 되는 거고 01과 01은 1이 되는 거죠. 절대값이. 그리고 이 앞에 이 MSB가 0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호가 있는 정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가 4개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맨 앞에 MSB는 부호에 해당하고 뒤에 세 자리 패턴은 절대값.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2와 1을 지금 빼는 게 아니라 2와 마이너스 1을 더할 수 있겠죠. 예, 우리는 합과 차를 하지만 컴퓨터는 차 같은 경우에는 양수와 음수를 합하는 이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2와 1을 빼는 연산은 우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맞죠? 얘를 이진법으로 바꾸면 00, 10이 되고 00, 10이 되겠죠. 두 개를 빼면 다음과 같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그 두 정수를 합해 봅시다.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합해 봅시다. 플러스 2는 00, 10이 되죠. 마이너스 2는 여기 표에서 10, 10이 되죠. 부호를 나타내는 요 MSB 요거를 이용해서 나타낸 마이너스 2와 여기 부호를 나타내는 0,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해당하는 LSB가 0, 10, 요 두 개를 합하면 여기서 0, 0은 0이 되고 1, 1은 0이 되면서 하나가 캐리빗이 발생을 하고 두 개를 1이죠. 1, 0, 0을 더하면 1이 되죠. 캐리빗이 발생하지 않고 0, 1을 더하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1, 1, 0, 0이 됩니다. 근데 이 테이블에서 1, 1, 0, 0은 이 값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2와 2를 뺐더니 0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데 다음과 같이 2와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0인데 결과값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예, 이것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뭐 1의 보수, 2의 보수 뭐 이렇게 하는데 n의 보수라고 주어졌다면 주어진 숫자가 있을 겁니다. 주어진 숫자에서 각 자리의 값에 n-1에서 빼고 그 결과의 최하위 자리에 2를 더하여 구한 수다. 이거를 n의 보수라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안 하다 하니까 이그젬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0진수 1에서 100 사이의 자릿수 예를 들어 n의 보수는 100의 보수를 구하는 겁니다. 100을 주어지고 35는 만약에 35는 1부터 세면 35번째죠. 근데 반대로 100에서부터 내려오면 65번째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35의 보수는 65가 됩니다. 얘를 첫 번째 요
정의에 의해서 구해보면 n이 100이죠. 100에서 1을 뺀 n-1, 99에서 35를 빼고 다시 2를 더한 이 65가 35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35의 10의 보수는 65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65가 어떻게 나왔냐? 100에서 1을 뺀 99, 99에서 35를 뺀 64에 더하기 1을 하면 65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네,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진수 10의 보수가 아닌 이진수에 해당하는 1의 보수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n의 컴플리먼트의 정의에 의해서 n이 1이죠. 1의 보수를 한번 구합시다. 주어진 수에서 각 자리 값에 1을 뺀 수가 1의 보수가 됩니다. 즉 0인 경우에는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1이 되겠죠. 1인 경우엔 1을 빼면 0이 되니까 그 숫자를 반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진수 0101에 1의 부수 구해보시오 하면 반전을 시키면 된다 그랬죠.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다음과 같이 1의 보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다음과 같이 한 자릿수가 큰 비트 여기에서 10000에서 0101을 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컴퓨터 안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빼기 2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수를 사용해서 정수끼리의 더하기와 빼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의 개념을 살펴봤고 1의 보수를 살펴봤죠. 그러면 실제 정수를 1의 보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이 4 더하기 3은 7이고 6 빼기 3은 3이 되고 마이너스 4 빼기 2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다음과 같이 6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1의 보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앞에서 정수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0과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때 요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죠. 얘를 다음과 같이 MSB를 제외한 LSB 0, 1, 0을 1, 0, 1로 1의 보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릿수를 다 더하면 1111, 1이 되죠. 그리고 이 값에 1의 보수를 취했기 때문에 다시 1을 더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 0, 0, 0,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MSB에 해당하는 1을 오버플로가 난 이 1을 버리면 최종 결과는 0000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1의 보수를 통해 그 두 정수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즉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 결과 마이너스 5죠. 이게 1의 보수를 통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MSB에 해당하는 거는 1이 되고 0, 1, 0이 되죠. 얘를 1의 보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3은 1, 0, 1, 1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LSB를 1의 보수 취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 각 자릿수별로 더하면 되죠. 더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때 1의 보수를 통해 더하기 때문에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1, 0, 1, 1, 0, 1, 0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버플로우가 난 첫 번째 MSB는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답은 1, 0, 1, 0이 되죠. 근데 첫 번째 MSB는 9를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9. 나머지 LSB는 0부터 떨어진 거리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2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2의 보수를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2의 보수를 살펴봅시다. 앞에 10의 보수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 n의 보수는 주어진 수에서 각 자리의 값을 n-1에서 빼고 그 결과에 최하위 자리에 1을 더한 수를 n의 보수로 합니다. 그래서 이진수 0, 1, 0일의 2의 보수는 일단 각 자리의 값에서 그 2의 부수니까 1에서 각 자릿수를 빼면 되겠죠. 1에서 1을 빼면 0,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1을 빼면 0, 1에서 0을 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1을 더하겠죠. 1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1, 0, 1,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이진수 0, 1, 0, 1의 2의 보수는 1, 0, 1, 1이 됩니다. 이 n의 보수, 이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도 되지만 1의 보수를 통해서 2의 보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의 보수를 활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0, 1, 0, 1은 1의 보수를 취하면 각 자릿수를 반전을 시키면 되죠. 1, 0, 1, 0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1, 0, 1, 0에다가 최하위 자리의 수 1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1, 0, 1, 0에 1을 더하면 1, 0, 1,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0, 0, 1, 0, 1의 2의 보수는 1, 0, 1,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의 보수는 다시 정리하면 각 자리의 반대수 0은 1, 1의 0, 1의 보수죠. 1의 보수를 통해 구하고 맨 마지막에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2의 보수를 1의 보수를 활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0, 1, 1은 10진수로 나타내면 3이 되죠. 0, 1, 0은 2가 되고 0, 0, 1은 1이 되고 0, 0, 0은 0이 되고 1, 1,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1, 1, 0은 마이너스가 되고 1, 0,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 1, 0, 0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네 자리 비트 경우에도 0, 1, 1, 1부터 1, 0, 0, 0이 각각 다음에 배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2의 보수 개념도 살펴봤으니까 다음 그
정수의 산술 연산을 한번 이의 보수를 활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4 더하기 3, 6 빼기 3,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의 2의 보수는 0, 1, 4는 10진법을 나타내면 0, 1, 0, 0이 되고요. 3은 10진법을 나타내면 0, 0, 1이 되죠. 이 두 수는 음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1, 1이죠. 그러면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에서 3을 빼는 경우에는 6은 그대로 0, 1, 1, 0이 되고 마이너스 3은 요 오른쪽 2의 보수를 나타내는 각 1102, 1101이 되죠. 1101을 구해서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자릿수별로 더하면 최고 MSB에 2에 있는데 1은 버려버리고 나머지 LSB로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4, 1100이 되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1110이 되죠. 예,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각 자릿수별로 더하면 그 캐리빗 1이 발생하긴 했지만 1010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10은 이 값이죠.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최종 값에다가 다시 1을 더하는 이러한 과정이 거쳤는데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그 최고차항에 MSB가 발생하면 그 MSB는 그냥 버려버리고 오버플로가 된 비트는 버려버리고 나머지 값을 통해서 손쉽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 이거는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호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1의 보수 그 다음에 2의 보수를 통해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정수를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코드라고 약자로 BCD라는 게 있습니다. BCD는 이지나 코드를 10진 코드로 해서 뭐 8421 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테이블을 보면 BCD 코드 0000은 0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하나씩 증가하면 10진수 1, 2, 3, 4, 5, 6, 7, 8, 9 그 이외의 값은 쓰지 않는 이게 BCD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표기는 이진수로 표현하지만 실제는 10진수처럼 사용한다. 이게 BCD 코드입니다. 그래서 1, 0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1, 0은 각 자릿수별로 4개의 비트를 표현을 했죠. 0은 여기 0이니까 0000이니까 0000으로 표현하고 1은 실제 00001이니까 다음과 같이 000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진수 1, 0은 10은 BCD 코드로 0001, 000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1, 이번에는 101이죠. 101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각 자릿수별로 이 테이블에 있는 1은 001, 0은 0000, 그 다음에 1은 0001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표현을 해서 실제 세 자릿수 정수는
한 자릿수가 4개의 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세 자릿수 정수는 12비트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레이 코드는 연속된 코드들 간의 하나의 비트만 변화하는 걸 확인을 해서 새로운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거는 그 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기가 있습니다. 이 변환기의 입출력 장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진법으로 나타낸 0부터 15가 있죠. 얘를 2진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각 자리 비트를 확인을 해서 그 각 자리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0이 되고, 만약에 맨 마지막 비트가 바뀌었죠. 이 경우에는 0001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게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0110이 있습니다. 0110, 0110. 얘가 실제 0은 첫 번째 MSB에 해당하는 건 그대로 0이 되고요. 두 번째는 0에서 두 개가 같지가 않죠. 그러면 비트를 바꿔줍니다. 1에서 1 똑같은 비트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 경우에는 0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1에서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비트가 같지 않기 때문에 1이 되는,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10은 찾아볼까요? 0110은 0101, 0101에 해당하는 그레이 코드로 바뀔 수 있다.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11이 어떻게 그레이 코드가 생성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1이 그대로 바뀌고, 그다음에 1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1이 되고, 0에서 1이 바뀌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1이 되고, 그다음에 1에서 1 그대로 되니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11은 여기 왼쪽 피해서 보면 1011은 1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실수죠, 실수 110.101을 한번 비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봅시다. 110.101은 소수점 제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이너리 패턴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10, 101이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비트점이 그 지금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소수점 표현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정수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자릿수는 2의 제곱, 두 번째 자릿수는 2의 1제곱, 1의 자릿수, 첫 번째 자릿수는 2의 0제곱이 되겠죠. 소수점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값을 다음과 같이 십진법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값을 더하면 6과 8분의 5. 그래서 얘는 6과 8분의 5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그 부동소수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고정소수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부동소수점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부동소수점은 뭐냐? 과학적 표기법이죠.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영어는 뭐 플로팅 넘버,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하는데 요 0.8에 해당하는 거를 멘티사, 가수라고 하고 요 레딕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거를 익스포넌트,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101이 있다. 얘는 0.11010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와 8분의 5 이진수로 나타내면 10.101입니다. 얘를 고정소수점 8비트로 한번 활용해서 비트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어진 값은 10.101이죠. 얘를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10, 그 다음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101을 다음과 같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10, 소수점 이하 자릿수에 해당하는 101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맨 앞자리 그리고 맨 뒷자리에 해당하는 이 값을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 빨간색 부분은 10.101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나머지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게 정수부,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소수부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고정소수점을 활용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수부, 소수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큰 수, 그다음에 아주 작은 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비트 안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소수점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 실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과 8분의 5는 110.101이죠. 얘를 한번 부동소수점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 110.101은 0.110101 곱하기 2의 세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멘티사죠. 멘티사를 다음과 같이 채웁니다. 110.101. 뭐 안타깝지만 맨 마지막 비트는 버립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얘를 더 키워서 뒤에를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간단한 이그젬플로 뒤에 2개의 비트를 버려버리고 요 4개의 비트가 실제 요 가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2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익스포넌트 3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3을 표현을 해야겠죠. 2의 세제곱이다. 여기 보면 이 지수에 해당하는 표에 의해서 지금 때문에 3 해당하는 110이 여기 바이너리 지수가 표현되는 이 녹색 부분 해당하는 데에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창 MSB는 이 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면 플러스 1이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아주 많은 엔지니어들이 부동소수점, 특히 이제 아주 큰 실수나 아주 작은 실수를 다룰 때 주어진 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게 실제 IEEE 754라는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8비트 지수와 4바이트 형태로 나타내는 단일 정밀도가 있고 11비트의 지수와 8바이트 형식으로 나타내는 이중 정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 보면 단일 정밀도 형식은 실제 가수는 9비트부터 32비트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가수로 그다음에 1비트부터 첫 번째 MSB는 부호를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비트부터 9번째 비트까지를 바이어스된 지수다. 그리고 이중 정밀도는 조금 사이즈를
그 4바이트,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로 이렇게 8바이트 형태로 키운 게 이중 정밀등. 그래서 이 바이어스된 지수는 이 오른쪽 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앞부분은 마이너스, 뒷부분은 플러스가 되게.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아주 큰 실수, 마이너스인 경우 아주 작은 그 실수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소수점, 부동소수점을 배웠고 실제 부동소수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0, 1, 1, 0, 1, 1, 0, 1, 그 다음에 0, 1, 0, 1, 1, 0, 1, 0이라고 표현된 그 실수를 이제 더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0, 1, 1, 0, 1, 1, 0은 부동소수점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 1, 0, 1, 1, 0, 1, 0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2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더해 봅시다. 이때는 실제 그 익스포넨트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값을 3으로 혹은 이 값을 2로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값을 3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동소수점으로 실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00100은 곱하기 2의 3 세제곱은 실제 그 우리는 그 부동소수점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내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만티사를 소수점을 한 자리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기고 그 옮긴 만큼 해당하는 값을 이 익스포넨트 지금 소수점을 왼쪽으로 옮겼으니까 그 익스포넨트를 한 번 더 더해서 3이 아닌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0.100100 곱하기 2의 4제곱을 부동소수점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소수점 이하 1001은 여기 1001이 되죠. 그리고 실제 2의 4제곱이니까 4를 여기 테이블에서 찾으면 111이니까 11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니까 MSB를 0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 두 개의 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컴퓨터가 실제 숫자를 어떻게 표현해서 두 숫자, 정수와 정수, 실수와 실수. 뭐 오늘 수업에서 정수와 실수의 합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쉽게 정수를 실수로 변경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정수 자리만 더해서 뒤에 소수점 자리를 다시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숫자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히 정수, 그다음에 그 실수,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트 MSB를 부호 비트로 설정을 해서 0인 경우에는 양수, 1인 경우에는 음수, 뭐 반대로 설정해도 됩니다. 1인 경우에는 음수, 양수, 뭐 0인 경우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호화를 통해 부호 크기를 표현해서 정수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BCD,
그리고 그레이 코드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수로 표현한 이 값을 더하고 빼고 하는 연산은 보수를 사용해서 한다. 특히 2의 보수를 사용해서 한다.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그 소수점을 기준으로 딱 특정 비트는 정수부, 특정 비트는 소수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고정 소수점이 있지만 실제 실수 자체가 아주 큰 수가 있고 또 작은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수와 작은 수의 연산 이런 경우에는 부동 소수점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것까지 오늘은 살펴봤습니다.